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청와대 불자회가 불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공직자 신행단체 양대산맥인 두 단체가 첫 합동법회를 봉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총선기획보도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진 중인 9스님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도 상월선언을 찾았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 재가 불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찰 복원 추진을 밝힌 가운데 강북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노창현 기자는 북한 불교 유적 복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불기 2564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자타구원의 보살행을 다짐했습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국제 명상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포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청와대 불자회가 불기 2564년 새해 법회를 봉행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공직자 신행단체 양대산맥인 공불련과 청불회는 공식적으로 첫 합동법회를 봉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공직자 신행단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청와대 불자회가 지난 17일 합동 새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와대 불자회 회장 김조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은 법회에 동참한 140여 양단체 회원에게 새해법회를 계기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수행하는 공직자가 되길 다시 한번 서원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잘 수행하고 또 불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다 함께 오늘 서원했으면 합니다. 이날 법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공무원 불자연합회 법회에 청와대 불자회가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법회가 임기 중 마지막 법회라고 말하고 임기는 끝나지만 공무원 불자들이 변함없이 신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공무원 대장으로서는 마지막 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이 법회는 계속돼야 되는데 그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원장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또 청구 회장님도 와주시고. 원행 스님은 윤회를 주제로 법문하고 쉼없는 정진과 큰 원력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업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성불하기 전에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또 그러한 큰 원력을 세워서 금생에 이루지 못한 원은 내생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첫 합동법회로 유대를 더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청와대 불자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길을 걷길 서원하고 나라와 국민의 희망이 되는 공무원이 되길 발언하며 법회를 회항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복잡한 셈법 속에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4.15 총선 기획보도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기존 비례대표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개정안은 이걸 다시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총 의석수인 300석에서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정당 지지도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17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군소 정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복잡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기존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대 정당과 거대 정당 아닌 군소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타협 아닌 타협의 산물로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찾기 어려운 지극히 한국적인 선거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 제안 이후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로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극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역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제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군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제도, 그러니까 준자가 붙지 않은 완벽한 의미의 연동형 제도는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당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부분 연동형, 연동형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의석수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의 틈을 노리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3개 창당 준비위 신청서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고 비례 전담 정당을 자처하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들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상으로 보면 선택 안 하는 게 맞는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실익의 차원에서는 굳이 선택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약 5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달라지는 제21대 총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감시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상월 선언에서 정진 중인 9스님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도 상월 선언을 찾았습니다.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수석 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 부의장 법원 스님 등 중앙종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 재가 불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50여 명이 상월선언 천막 법당에서 용맹정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 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 부의장 법원 스님 등 의장단과 상임 분과위원장 등운 스님, 만당 스님, 상덕 스님 등은 화합과 공존, 상생을 위한 용맹정진을 기치로 기도 정진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고불문을 낭독한 수석 부의장 장명 스님은 혹독한 계절 속에서 신심과 원력 가득한 불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다며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한국 불교의 미래 청신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한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은 화합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상월선언의 청명한 기운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고하옵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고불문 낭독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 좌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의장 범해 스님은 회향을 앞두고 있는 천막 결사로 한국 불교가 사부대중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분 스님은
어두움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세상 만물을 두루비추는 달빛처럼 부처님의 자비행을 사부대중의 마음에 다시 새겨놓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으로부터 감동과 진정성의 종교로 거듭나도록 1점 돌파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학교 교직원, 조계사 신도 등 제가자 200여 명도 종회 스님들과 함께하며 법당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그 수행과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중흥이 되는 그러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월선언 총도감 해일 스님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난방기구 하나 없이 일종식을 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하고 있는 9스님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2, 3일 전 한 스님이 의식을 잃은 긴급 상황도 발생했지만 의식을 회복하면서 곧바로 정진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하루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결사대중 스님들에게 존경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 재미 언론인이 방북 당시 촬영한 북한 사찰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방북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엄창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창건한 평양 광법사입니다. 사적비에 따르면 대성산에 있던 수십 개의 사찰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됐다 1991년 조선시대 건축 형태로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북한의 한 스님이 광법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2층으로 된 대웅전, 동서승당, 네. 그다음에 시양전, 판전, 본내각, 초낙문, 조계문, 그리고 정을 매달았던 진여문 등이 일부가 군세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묘양산 보현사입니다. 13층 석탑을 비롯해 국보와 보물 5,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미 언론인 로창현 뉴스로 대표가 2018년 11월 방북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5차례 방북한 로 대표가 어제 구미 마하붓다절에서 북한 사찰과 불교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급속히 불교도 이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불자로서 이 불교가 우리 어떤 남북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 똑같이 어떤 그 불교라는 그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로 대표는 북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북한과 주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 대표는 북한 불교도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며 불교가 남북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다. 저는 불교 유적이나 불교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좀 복원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불교계와 협의를 거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불기 2564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자타구원의 보살행을 다짐했습니다. 구성원 간의 화합을 기치로 사찰 순례를 통한 수행 역량 증진과 외국인 템플스테이, 국제명상 프로그램 등 조직의 정체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통계청 추산 약 243만여 명,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넓어진 분포도와 함께 수치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시각과 차별 대우, 악의적 이용 등 외국인 혐오가 잔존하는 가운데
공전을 향한 불법 홍포와 맞춤 포교가 절실한 상황. 부처님 가르침을 국내외로 전하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8일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단체는 지난 11일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으로 2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새해 출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훨씬 세계인들에게 참선불교니까 어필하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세계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올해 국제포교사회의 주요 쟁점은 구성원 화합과 강화된 외국인 포교, 국내외 사찰 순례를 통해 전통 불교 문화와 중생구제의 가르침을 습득하고 법연사 등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국제포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실행력 고취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독일에서 첫 발을 내딛던 해외 포교를 토대로 신사업 공모를 이어가고 중단됐던 이주민 말하기 대회를 새롭게 재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절수행도 좀 가보시고 해서 불교의 외연을 좀 넓혀가고 내가 왜 불교를 믿는가? 내가 왜 국제포교사가 됐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는 단체의 또 다른 핵심인데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과 협의해 세계문화유산 템플라이프를 추진 중이고 국제명상 워크숍도 개최하며 활동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특히 연등회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인도해 도심 속 주요 사찰과 각종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고유의 투어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며 포교사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의 행복과 안락, 도반들의 행복과 안락을 만들어간다면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서도 법다운 포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가치와 외국인 불법 홍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포교사회는 조직의 내실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의 새해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 단체는 세상을 향기롭게입니다. 올해 인도 디브가르 대학교에 한글 학교를 개설하고 난파케 등을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국적과 문화, 종교를 초월해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 공동선을 실천하는 세상을 향기롭게는 2012년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2012년 6월에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이신 정여 큰 스님께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설립된 법인으로 주요 사업은 국내국의 구호사 활동, 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 지부가 설립돼 동남아 지역에서 더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로터스월드를 통해 자전거 300대를 후원해 4년간 총 1,550대가 전달됐습니다. 부산 정관 로터리 클럽도 자전거 50대를 지원해 총 350대를 기증했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해 1월 인도 아쌈 지역 난파케 마을을 찾아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난파케 불교사원, 마을청년회, 아쌈 대학병원과 협력한 봉사활동에서는 한의사도 동행해 주민들에게 전문 한방 의료 지원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국내에서는 무료 급식소 운영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외 활동으로 인도 아쌈 지역의 양한방 무료 지원 활동과 캄보디아 로터스월드를 통해서 자전거 350대, 지금까지 총 1,500대 정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제일 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세상을 향기롭게 캄보디아 지부를 개설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도 아쌈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8월 아쌈 디브르가르 대학교에 한글 학교를 개설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난파케와 카지랑가 지역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합니다. 10월에는 예년과 같이 캄보디아에 자전거 후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인도 아쌈 지역에 있는 디브루가르 대학교 내에 한글 학교를 개설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2월 달에 인도를 방문하여 협약식을 하고 8월부터 한글 학교를 시작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쯤에는 캄보디아에 자전거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부처님 자비의 마음을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어 세상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당한 군종장교에게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국방부가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모 씨는 2001년 공군 군종장교로 입대해 2011년 결혼을 하고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습니다. 조계종은 2015년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했으며 전종을 하는 등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인 동학사가 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강설전에서 진행된 제57회 승가대학과 제9회 화엄승가대학원 졸업식에서 승가대학 7명과 승가대학원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화엄승가대학원 법기 자소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동일스님이 육교구장상을, 일원스님이 대학원장상을, 여공스님이 학업우수상을, 현태스님이 동학사 주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주지 정엽스님은 동학기는 종단의 기둥이자 불교의 장래를 짊어질 역군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불교 발전을 위해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에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화엄 황림장 일초스님, 승가대학장 명선스님, 비구니 청림의 이사장 효경스님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서초구 사업연합회가 구민을 위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향기로운 경자년을 기원했습니다. 서초구 사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양재동 L타워에서 사업연합회장 법안스님과 부회장 월장스님을 비롯해 관내 회원 사찰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 지역 불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4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성사 주지 법안스님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요즘같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수행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수행의 향기가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경자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관문사 주지 월장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열쇠라며 서초사업연합회가 한마음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해 지역 주민의 행복에 헌신하길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 붓다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다큐서울 정수웅 대표가 77세 일기로 지난 5일 별세했습니다. 1973년 KBS에 입사한 정수웅 대표는 진도의 장례 풍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초분으로 다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든하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미소의 원류를 찾아서 실크로드를 가다로 제6회 보리방송 문화상 일반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3월 BTN 불교TV 신행 공동체 붓다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고인은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영상총감독과 서울올림픽 영상총감독,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한국TV 프로그램 제작사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18일 회주 우학스님을 비롯한 청소년 단원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BUD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 단원들이 스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영화 알라딘 주제곡을 비롯해 웅장한 클래식 연주와 플루트 연주, 바이올린 협연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회주 우학스님은 꽃이 모여 있을 때 더 아름답듯이 서로 각각의 목소리가 화합해 하나의 화음이 만들어져 멋진 협연을 연출하는 것은 단주 각주라는 말처럼 단체와 개인이 각각 주인 정신이 있기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재미 언론인이 방북했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찰 복원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자들이 북한 사찰 복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